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석사과정 이완입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Acoustic Stimulation Following Sleep Spindle Activity may enhance procedural memory consolidation during a nap입니다. 저널명은 IEEE Access이며 임팩트 팩터는 3.758,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분야에서 Q2 62.14%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본 연구는 낮잠을 자는 동안 특정 시점에 청각 자극을 주는 것이 기억력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이며, 야간에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실제 수면이 아닌 캐주얼한 낮잠에서도 자극을 사용하여 기억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메소드입니다. 위쪽 모식도로 본 실험의 전반적인 순서를 나타내었으며, 실험은 총 3일로 구성되어 첫날은 실험 장소에 적응하는 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낮잠 동안 음원을 듣거나 듣지 않는 날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서는 피험자별로 무작위로 배정하여 순서에 의한 효과를 상세하였습니다. 피험자는 총 13명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성 피험자만 모집한 이유는 논문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해당 대학이 공과대학이어서 여성 피험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로 사료됩니다. 실험 순서는 수면과 관련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뇌파 측정 장비를 부착한 뒤 예비 태스크인 비질리언스 태스크, 워드 플루언시, 투백 태스크를 진행하였고, 이후 본 실험인 핑거 태핑, 워드 페어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90분 동안 낮잠을 자도록 지시하였고, 스티뮬레이션 데이에는 청각 자극을, 쉔 데이에는 자극을 주지 않았습니다. 낮잠에서 깬 후에 다시 설문지 작성과 예비 및 본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 회차의 실험을 종료하였습니다. 본 실험 태스크 중에서 핑거 태핑은 아래쪽 그림과 같이 손가락에 번호를 지정하고 해당하는 손가락의 번호 순서와 맞게 키보드를 누르는 실험이며, 워드 페어링은 뜻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두 단어를 먼저 제시하고 뒤이어 두 개의 단어 중 한 가지만 제시하였을 때 앞서 보았던 단어를 생각해내는 실험입니다. 이후 행동 데이터 분석에서는 키보드 태핑은 낮잠 전후에 진행한 실험에서 입력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쉔 데이와 스티뮬레이션 데이를 비교를 하였으며, 워드 페어링은 낮잠 전후에 틀린 개수의 차이를 가지고 쉔 데이와 스티뮬레이션 데이를 비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낮잠 중에 사용된 청각 자극은 핑크 노이즈로 모두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같은 소리이며, 해당 음원 자극은 슬립 스핀들이 발생하고 10분 동안 제시되었으며, 음원이 제시되는 동안 피험자가 잠에서 깨려고 한다면 음원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슬립 스핀들이란 위의 그림과 같이 약 11에서 16Hz의 낮은 진폭을 가지는 파형을 말하며, 주로 수면 2단계에서 발생하고 수면과 비수면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슬립 스핀들을 RMS, 루트민 스퀘어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하였으며, 아래 그림에서 위쪽 뇌파에서 실시간으로 RMS를 아래쪽 그림과 같이 계산을 하여서 슬립 스핀들을 디텍팅 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알고리즘에 대한 레퍼런스는 유튜브 설명란에 추가하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입니다. 32개의 EEG 채널을 사용했으며, 수면 실험에서 측정하는 EOG, EMG, ECG를 모두 측정하였습니다. 32개의 채널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없어서 제가 사용을 했었던 32개의 채널 전극세수를 대체하여 왼쪽 그림과 같이 참고용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먼저 ERP 분석에서 귓볼의 레퍼런스를 사용해 리레퍼런스를 적용하고 서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0.5에서 4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후에 마이너스 3에서 3초의 구간으로 에포킹을 하고 마이너스 3초에서 마이너스 2초 구간을 베이스라인 코렉션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타임 프리퀀시 분석에서는 0.5에서 50Hz의 밴드패스 필터링, 마이너스 3에서 3초의 구간을 에포킹한 뒤 STFT를 적용하였으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초 구간으로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먼저 ERP 분석 결과는 상단의 그림과 같으며, 그림의 검은 점선은 베이스라인, 붉은 점선은 음원 제시 시점을 뜻합니다.
먼저 쉔 조건 결과는 당연히 외부 자극이 없으므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스티뮬레이션 조건은 ERP 컴포넌트가 분명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림 C를 통해서 두 조건 간의 P1, N2, P3 성분 시점에서 통계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단 그림 A, B, C는 타임 프리퀀시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요. 스티뮬레이션 조건과 쉔 조건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림 C를 통해서 음원 제시 시점으로부터 약 1초 동안 그리고 0에서 10Hz, 즉 델타와 세타 대역에서 강한 ERS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 세타 파워의 증가는 히포캠퍼스와 대뇌 피지 사이의 기억의 전달을 통해서 장기 기억력이 활성화되는 것을 뜻하며 하단의 요 코이어런스 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MS 알고리즘을 통해 음원이 제시된 시점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왼쪽 그림과 같이 약 80%의 트라이얼이 슬립 스핀들 이후에 의도한 것과 같이 제대로 제시되었으나 나머지 20%의 경우에는 슬립 스핀들 이전에 제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가지고 음원이 슬립 스핀들 이전에 제시된 경우를 프리 스티뮬레이션 그룹, 음원이 슬립 스핀들 이후에 제시된 경우를 포스트 스티뮬레이션 그룹으로 나누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1Hz 미만의 슬로우 오실레이션 PSD 값과 11에서 16Hz 대역의 슬립 스핀들 PSD 값을 나타내었으며 음원이 제대로 제시된 포스트 스티뮬레이션 그룹에서 프론탈 부근의 1Hz 미만의 주파수 파워 증가가 확연히 큼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확한 음원 제시 시점을 추적하는 것이 뇌파 변조, 더 나아간다면 기억력 증진의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동 데이터 결과입니다. 왼쪽 그림은 수면 지표들을 나타내며 인면에 든 시간, 총 수면 시간, 수면의 질 등이 나타나 있으나 어떠한 지표에서도 쉔 조건과 스티뮬레이션 조건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A는 핑거 태핑, B는 워드 페어링의 결과를 나타내며 그중 핑거 태핑 속도가 스티뮬레이션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여서 슬립 스핀들 이후의 핑크 노이즈를 제시함으로써 운동 기억력 역시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뇌파 분석을 통해 슬로우 오실레이션, 델타, 세타의 변조를 확인하여 장기 기억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핑거 태핑 스피드 감소를 확인하여 운동 기억력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13명의 피험자가 모두 남성 피험자로 여성 피험자에 대한 결과가 없어 반쪽짜리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되며 제시된 음원인 핑크 노이즈의 경우 주파수적 특성이 없으므로 뇌파 변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바이너럴 비트와 같은 주파수적 특성을 가지는 음원을 사용하여 같은 결과를 가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